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화법의 특징과 언어 예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화법을 적절히 구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대화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이뿐만은 아닌데요. 식사를 할 때 식사 예절을 지키듯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높임법과 호칭, 존칭, 그리고 성별 화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와 나 모두 곤란함을 느끼거나 또는 기분이 상하게 만들 수도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언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언어 예절과 높임법, 한국어 화법에서의 호칭과 성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언어 예절과 높임법의 활용, 한국어 화법에서의 호칭 문제, 한국어 화법에서의 성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언어 예절과 높임법을 활용하여 우리말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관계별로 쓰이는 호칭과 호칭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화법이 지닌 성차별 문제를 설명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예절과 높임법의 활용. 먼저 언어 예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바른 언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때문에 바르고 공손한 말을 쓰는 사람은 품위 있게 보이고 반대로 예의 바른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호감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됨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힘든데요. 이러한 언어 예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여 듣는 사람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임에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로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밝고 부드럽게 말하고 발음은 또박또박하게 하기입니다. 말할 때 말투와 발음,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한데요.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중얼거리듯 말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다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여길 리가 없죠. 또한 불손한 자세나 심술궂은 표정으로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무척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은 말을 잘 골라 쓰기입니다. 쉽고 고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일본어 등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들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으며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화법은 언어 생활의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말의 예절을 바로 세우고자 정한 것으로서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품위 있고 정형화된 말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인을 비롯한 현대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나 다름없죠. 자, 이번에는 높임법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특징과 높임법입니다. 한국어는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에 등장하는 사람을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대우하는 방법과 경어법이 잘 발달한 언어인데요. 언어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높이는 방법, 낮추는 방법, 예사로 대접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여보십시오, 여보시오, 여보세요, 여보시게, 여보게, 여보, 여바와 같이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누군가를 대우하는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에는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법이란 하라를 하시라로 높이는 것처럼 시라는 어미 등을 덧붙여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며, 상대 높임법은 합니다, 하오, 하게, 해라처럼 어말 어미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말을 듣는 상대방을 가리는 높임 방법입니다. 또한 어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높임법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특정한 높임 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한 높임 어휘란 예를 들어 식사의 의미를 가진 밥과 진지라는 단어를 누군가를 높여 대우하고자 할 때는 진지를 사용하고, 보통 말할 때는 밥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대우를 하는 방법이 다양한 만큼 대우하는 어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서의 설명보다 현실에서 어휘를 훨씬 더 복잡하게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있다, 먹다, 자다를 높여 이르는 말인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는 대체로 주어의 자리에 오는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이에 비해 주다, 데리다, 묻다를 높여 이르는 말인 드리다, 모시다, 여쭈다는 대부분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님을 명사 뒤에 덧붙여 높임말로 만드는 것인데요. 아드님, 따님과 같은 단어들은 단지 앞에 오는 아들, 딸을 높이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와 연관된 사람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아드님, 따님은 진지, 병환, 생신, 말씀 등과 같은 성격의 높임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사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인사말 역시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수고하다, 고생하다와 같은 표현은 우더른에게 사용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등과 같은 말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같이 다수의 대상을 공손하게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은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나 저희 나라, 저희 학과 등과 같은 표현들인데, 이것들은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학과 등과 같은 표현이나 제가 다니는 학교, 제가 속한 학과 등과 같은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한국어 화법에서의 호칭 문제. 우리말은 상대를 부를 때 혈연, 나이, 성별 등을 근거로 하여 복잡한 호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내의 호칭이 그러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근간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고모와 고모부, 외숙부와 외숙모, 이모와 이모부 등과 거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사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보다 더 떨어진 촌수의 혈연 및 친족관계 구성원들에 대한 호칭이 이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을 경우 우리는 촌수를 따져 육촌 형님, 오촌 아저씨, 육촌 아우님 등과 같은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루어진 친족 관계에서는 더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형제 자매를 부를 때에는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으로 부르고 아내의 여자 형제와 남편 사이에서 서로를 부를 때에는 형부 처제, 제부 처형으로 부릅니다. 또한 아내의 남자 형제와 남편 사이에서 서로를 가리킬 때는 처남 매부, 매형 또는 매제를 쓰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부를 때는 형님, 아우님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형수님, 제수씨로, 동서간 손위관계에서는 형님, 아우님을 사용합니다. 한편 오늘날에는 가부장적 성격을 나타내는 호칭에 대한 거부감 등을 반영하여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형제자매를 부를 때 아무개 고모, 아무개 삼촌 등 자식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처남 매부 사이 또는 사촌 형제나 동서간 등에서도 편하게 형님, 아우님으로 서로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칭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호칭 외에 자주 쓰는 존칭이 있죠. 바로 선생님입니다. 오늘날 선생님이란 표현은 잘 모르는 상대를 예의 있게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선생님이란 사제 관계에 있는 대상 사이에서만 불리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강사님, 한의사님, 약사님, 기자님, 작가님 등 직업에 님을 붙여 대상을 높여 부르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옳지 않으므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회적으론 허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한국어 화법에서의 성별 문제. 이번에는 한국어 화법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언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타고난 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의 구조, 목소리, 힘 등의 차이가 그들의 개성, 기질, 정서 등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언어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거칠고 딱딱하며 단호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격식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여성은 부드럽고 온순하며 공손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비격식적인 친화력을 발휘하는 언어와 간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남성과 여성의 기질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성에 따른 언어 차이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가,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경향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과 여성이 각각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종결 어미의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종결할 때 남성은 씁니다와 같은 격식체를, 여성은 요와 같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라면 남녀 모두 씁니다 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비격식체의 어미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감성적 표현의 차이로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사를 겹쳐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듯 표현하는 말인 너무너무, 많이 등을 사용하거나 감탄사를 쓸 때 에구머니, 어머나, 어머, 이를 어째, 어쩜, 아유, 세상에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웃음소리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이 하하, 허허, 껄껄하고 웃는다면 여성은 호호하고 웃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다음과 같은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웃음소리도 점점 성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일상어에서도 이러한 성차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언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 문화적으로 주어진 성을 기준으로 언어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성차별 언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 언어 현상의 예를 찾아볼까요? 먼저 단어 앞에 열을 붙이는 현상인데요. 이는 여학생처럼 여가부터 남성과 구분되는 말은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고 따로 여성을 뜻하는 표지를 붙여 만든 성차별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칭의 성차별도 발생하고 있죠. 부부간의 상대를 가리키는 지칭어에서의 성차별을 찾아보면 남편의 지칭어인 주인어른, 주인 양반의 주인은 남편을 간접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내가 남편의 종속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지칭어인 여편네란 말은 아내를 얕잡아 매우 비하시키는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의 성차별 현상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남편과 아내를 바깥 양반, 안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생활 영역과 사회 영역의 차이에 따라 표현한 것이지만 최근의 사회적 변화 흐름에 따른다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많아진 것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 언어 현상은 가족, 친족 호칭이나 지칭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시댁과 친정의 부모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여성은 신랑 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반면 남성은 신부 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인, 장모라고 별도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죠.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성차별 표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처남도 성차별 표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은 남성의 손아래 시누이나 도련님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 남성은 여성의 남동생에게 처남이라고 하면서 반말로 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어 화법의 특징과 언어 예절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표현과 자기소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